이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99년 시즌 종료 후에 쌍방울이 해체되고 인천을 연고로 한 SK가 창단이 됐죠. 와이번스맨으로 선수 생활 이어나가는 도중 김성근 감독님이 부임하셨어요. 저는 처음에 부임하신다고 했을 때 너무 좋았죠. 그 힘든 시기에 쌍방울 그때 살림도 힘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김성 감독 오시면서 팀이 탄탄해지고 선수들이 좀 뭔가 기량도 발전이 되고 이런 거를 이제 나중에 좀 이제 20대 중반 후반이 넘어가면서부터 알게 되고 물론 쌍방울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예, 처음 이제 그 인연이 된 게 네. 제가 이제 20대 중반 네네. 죽는 줄 알았어요. 미치는 줄 알았어요. 훈련량이 너무 많아서. 예, 예. 그때는 혈기도 왕성하고 물론 훈련은 다 따라서 하지만 정말 그러니까 약간의 반감도 있었고 사실. 네, 그렇겠죠. 예. 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어. 근데 이제 감독님이 2007년도에 하신다고 소리 들었을 때 아이고 죽었구나라고 하지만 한편에는 또 너무나 좋은 그런 마음이 들었죠. 20대 때도 한번 만나셔서 경험하셨고 30대 때도 또 만나셔서 경험하셨고 어때요? 그때랑 이제 세월이 좀 흐르면서 감독님의 뭐 훈련 스타일이라든지 약간 그런 변화들이 좀 있었는지. 전혀 없어요. 초지일관. 네. 초지일관.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로 대단하시다는 표현. 저도 이제 짧게 3년을 했지만 그 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운동장에 서 있고 펑고 치시고 또 피칭 그러니까 한두 명 피칭하는 게 아니잖아요. 캠프 가면 네. 대체적으로 뭐 하루에 15명을 하면 또 그 당시에는 또 투구수가 뭐 지금처럼 50개, 60개 던져서 끝나는 게 아니라 100개, 200개 던지면 열 몇 명이 소화를 하면 몇 시간을 서 있어야 되거든요. 그 한 자리에서. 정말 힘들겠다요. 그러니까 네. 시간이 지나 와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보통 대단하신 게 아니다. 그런 열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현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도 네.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 예, 예. 예. 그런 대단한 감독님이신데 그래도 이제 20대 때 쌍방울 시절에는 반감도 아까 좀 예. 비치셨잖아요. 그렇게 김기태 선수와 술 마시면서 감독님에 대한 어떤 요즘 말로 뒷담화를 좀 하셨는데 거기에 감독님이 딱 계셨다면서요. 그 20대니까 좀 건방지고 팀에 또 나름대로 에이스. 주축 투수니까 네, 약간의 에이스니까. 그런 표현들이 네네. 나왔고 그 훈련량에 대해서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이 힘드니까 뒤에서 다 해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다 뒤에서 당연하죠. 그 사람 사는 세상에 당연히 네. 그런 당연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요. 제가 지금 그때는 SK 때는 30대 중반이니까 여기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하면은 나는 이제 안 된다. 알아서 제가 이제 네. 몸을 사렸지. 몸을 사렸죠. 훈련 시키는 더 열심히 했고. 예. 예, 20대랑 30대랑은 다를 수밖에 없죠. 예, 그죠? 그때는 예. 저도 이제 혈기 왕성할 때 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고 뭐 비겁하게 또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또 저를 좀 낮췄다. 예, 아니 뭐 현실에 순응한 거죠. 이제 뭐 맞습니다. 예, 현실에 예, 순응하면서 예, 감독님 바뀌신 게 전혀 없어요. 감독님은 늘 항상 예, 변함없으신 네. 분이시구나. 선수가 바뀌었으면 바뀌었지. 선수를 바꾸게 하는 우리 김성근 감독님 네. 지휘봉을 잡은 시즌에 한국 시리즈 리버스 수입으로 우승을 하셨대요. 와, 첫 우승 반지를 손에 넣은 소감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다들 어떤 생각이었냐면 이렇게까지 해서 우승 못하면 그동안 했던 그 노력이나 훈련이 너무나 아깝다. 시즌 내내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네. 많이 가졌어요. 그래서 우리 정도로 하는 팀은 없을 거야. 라면서. 전 세계에서 제일 훈련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 진짜. 예. 우승 후보도 아니었어요 사실. 저 당시에 멤버가 그렇게 강하다는 그게 없었어요. 그때가 다 보면은 신예들이 뭐 정희, 최정, 근우, 재상이, 강민이, 김강민, 조동화, 그다음에 조동화, 박정권. 박정권 예. 다 2군 백업 이런 선수들이었는데 저 우승 이후에 이제 그 지옥 훈련이라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면서 나머지 구단들이 훈련량을 대폭 늘립니다. 따라한다고 했는데 따라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 선수들은 지치고 능률이 더 안 올라서 김성근 감독님은 축구 쫙쫙 초지일관으로 쫙 그걸 했던 사람이라서 이거에 대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갑자기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되죠. 오히려 다치고 네. 막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감독님 부임하신다는 말 얘기 자체가 나왔을 때 전부 다들 각오를 하고 있어요, 사실. 다 죽었다. 예. 올 게 왔구나. 예. 그리고
2007년도 우승하고 2008년도에 똑같은 캠프지를 갔어요. 근데 보통 2007년도 우승하기 전에 캠프는 네. 예를 들어서 9시 웜업이에요. 그러면 2007년도 우승하고 2008년도 갔을 땐 다들 생각이 조금은 한 10시 풀어주겠- 정도로. 네. 뭐 한 30분 정도 좀 늦게 맞아요. 시작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오히려 30분을 땡겼어요. 야, 땡긴다는 거는 그만큼 더 더 해라. 예, 원래 지키는 게 더 어려운 거야. 예, 그래서 뭐 선수들 스트레칭하면서 이건 뭐지?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 우승했는데 그리고 나서 또 2008년도 2연패를 하고 나서 느슨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하셨구나. 네. 선수들이 대단했죠, 느슨해질까봐. 그러고 나서 좀 안타까웠던 게 시즌이 종료하고 팔꿈치 수술하셔서 재활 이후에는 예전과 같은 구위가 돌아오지 않아서 결국에 이제 은퇴를 생각하셨다. 예, 예. 아, 은퇴 결심. 야구장을 떠난다는 생각을 하면은 어떤 마음이? 뭐 어쨌든 제가 그 수술 이후에 회복이 안 돼서 그 재활하면서 이제는 힘들겠다 볼 마운드에서 던지는 게 좀 제 스스로 결정을 했었고 할 만큼 했다 속으로 아쉬움보다는 그냥 수고했다. 네, 수고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은퇴를 했습니다. 감독 김원영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산에서 코치직을 수행하고 있던 2020 시즌 막바지에 SK 신임 감독 발표가 나왔습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느낌이었죠. 그때 감독님 진짜 너무 저도 이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어떻게 연락이 왔고 딱 그 소식을 딱 들었을 때 그 기분. 그때 거의 시즌 막바지였죠. 두산 베어스가 그때는 이제 3위 사이 왔다 갔다 할 그 네. 시점이었고 그때는 감독 얘기가 없었어요 사실. 근데 이제 팀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겠냐 코치로서 처음에는 예 네. 그렇게 얘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때 근데 이제 조심스러웠습니다 사실. 왜냐면 시즌 중이었고 그리고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뭐 생뚱맞게 두산 베어스에 감사하다는 얘기하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야구를 하면서 뭐 흔한 말로 잘려본 적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2018년도에 롯데 자이언츠에서 2년 하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통보라고 해야죠. 예, 그걸 받고 있는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김태형 감독님께서 전화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하자라고 했을 때 잠깐이지만 너무나 감사하죠. 저는 SK 와이번스라는 팀에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그렇지만 때로는 저한테 처음으로 손 잡아준 잘렸을 때 네. 문제가 됐을 때 그 손을 잡아준 사람이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의리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좀 갈등이 좀 그때 왔다 갔다 그렇지만 돌아가고는 싶고 나중에는 얘기하는 중에 얘기가 좀 이상하게 흘러가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코치인 줄 알았는데 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얘기가 저한테 이걸 왜 물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그 상대한테. 네. 너 감독으로서 지금 뭐 인터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한테. 예? 제가요? 아니 제가 왜 무슨 감독이에요? 제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정식으로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시즌 끝나고죠. 그거는 이제 포스트 시즌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래서 계약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코치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감독으로 급물살. 질문이 네. 코치면 어쨌든 투수 코치잖아요. 네. 투수들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왜 타자들 질문을 하고 뭐 이 선수에 대해 질문하고 뭐 여러 가지 질문 사항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도 약간은 감은 잡았는데 제가 반문을 왜 나한테 이런 걸 질문을 하냐. 그 질문 던지신 분도 당황했을 거예요. 뭐 그렇겠죠 뭐. 네. 저는 좀 솔직하거든요. 네. 네. 감독이랑 꿈을 꿔본 적이 없어요. 그래요? 목표를 삼은 적도 없고 네. 제가 주어진 역할은 코치이기 때문에 코치를 열심히 하자. 그 다음에 뭐 코치 오래 하자. 갑자기 그런 저도 좀 당황을 했죠. 감독이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너무 좋고 그렇죠. 그렇지만
좋지만 수락은 했지만 뒤에서는 걱정. 와 내가 그게 할 수 할수 있을까? 어. 일단은 오케이 너무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했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내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뭐 그러면은 근데 그 이제 마음 먹고 이제 그 감독직을 하겠다고 결심을 하고 이제 두산 측에다 이제 예, 전달을 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예. 아직 계약기가 남아 있으니까 예, 그때 이제 그게 이제 포스트 시즌이죠. 감독님하고 뭐 두산 단장님 이렇게 해가지고 말씀 감독님한테 먼저 김태형 감독님한테 얘기를 했죠. 음.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더라고요. 아 정말. 예. 예, 축하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제가 느낄 땐 찐으로 좋아하신 것 같더라고요. 포옹해 주시면서 예, 거기에서 이제 그 단장님이랑 이제 회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두산 베어스라는 팀이 거기에서 해마다 다른 팀으로 감독으로 가는 상황이 이강철 많이- 감독님도 있었고 네, 한용덕 감독님도 아, 그렇게 맞아, 되시고 맞아.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팀에 이제 좀 적응이 되신 상황에서 흔쾌히 이제 포스트 시즌보다는 일단 그 팀에 가서 네. 예, 하라고 배려를 큰 배려를 해주셨죠. 자, 감독으로 맞은 첫 시즌에 스프링 캠프 준비 기간에 구단 매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인데 이미 쌍방울 때 겪어봤기 때문에 어떻게 의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쌍방울 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다를까요? 쌍방울 때는 너무나 이제 과정이 네. 계속해서 이제 그 상황이 안 좋은 팀 상황이 악화되는 게 선수들도 다 피부로 느끼잖아요. 새로운 팀으로 갔을 때 다들 죄송하지만 좋아했어요. 예, 조금 더 살림살이 나아지는 구단 SK라는 팀이 워낙 기업이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 내부에서는 다들 좋아했죠. 근데 이거는 갑작스럽게 SK에서 SSG 바뀌는 네. 과정은 너무나 그 SK에서 제가 감독이 됐었고 취임도 SK 감독을 네, SK 로 했었고 하셨죠. 근데 이제 네. 캠프 중에 캠프 첫날인가 둘째 날에 갑자기 이제 바뀌면서 그때는 좀 약간의 충격, 좀 다른 상황적인 느낌이 들었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캠프 시작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감독으로서 여기서 좀 흔들리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졌죠. 팬들도 엄청난 충격이었고 많은 야구인들도 충격. 이게 왜 SK가 왜? 선수들은 조금 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랑 코치분들은 거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완전히 구단이 바뀌어 버리니까 그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을 SK 감독으로 타이밍. 갔으니까. 그렇죠. 근데 새로 바뀌는 이제 그 구단의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갈고 싶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SSG가 딱 그 구단이 완전히 바뀌면서 첫 해에 엄청난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게 제가 볼 때는 참 SSG가 계속 갈수 있게 한. 그게 굉장히 좀 컸던 것 같아요. 23년 준 플레이오프 끝나고 난 뒤에는 갑작스런 구단에서 해임을 통보를 갑작스럽게. 네. 사실 그 이후에 감독님의 근황이나 아니면은 좀 감독님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언론사들도 굉장히 많았는데 감독님이 굉장히 조용히 지내셨어요. 여러 가지 뭐 말씀도 없으셨고 예. 그래서 그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희가 생각도 했었고